옛날에 금고에서 애정행각 벌였다던 얘기 기억하지? 나는 창고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어. TM 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네? 금고에 CCTV가 없나? 금고 담당자가 다 있어요. A키 담당자. 여기는 이 소식은 전국으로 다 퍼져요. 누구나 알게 되는 슈퍼스타. 은행원들은 외모에 꽤 신경을 씁니다. 경험이 있었어요. 그날이 눈이 진짜 많이 오는 차를 몰고 오시는 여자 대리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같이 타고 갈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자기 운전하는 거 되게 무서워하신다고 해가지고 같이 차를 타게 되었고. 안녕하세요, 전직은행원 핫산입니다. 여러분은 직장 내 불륜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은행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다 사람 사는 세상이고 어느 직장이든 다 똑같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상상력은 너무나 빈약했고, 은행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은행에 있으면서 불륜 관련해서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2개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공기총 인질극 사건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은행 본점에 공기총을 든 30대 남자가 진입해 인질극을 벌이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공기총 한 발이 발사됐지만 이번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꼭 하나은행에서 일어난다기보다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흔히 말하는 시중은행에서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 1층 VIP실에 공기총을 든 남자가 나타납니다. 여직원을 끌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이 남자를 청원경찰 3명이 에워쌉니다. 2006년도에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은행 직원인 부인이 동료 직원과 바람을 피워 은행장에게 항의하려고 총을 들고 찾아왔다. 남직원하고 여직원의 부적절한 관계를 관리를 함에 있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은행에서 구전으로 레전드썰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조직에 오래 있던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라고 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잖아요. 제가 근무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한 지점의 지점장의 아내분이 본인 남편의, 그러니까 이 지점장의 불륜 상대가 그 같은 지점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는 거를 알고 난 뒤에 눈이 휘가닥 돌아서 그 지점으로 찾아갔대요. 사장급 여자분인데 분을 참지 못하고 그분의 따귀를 때리고 욕을 퍼붓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불륜 상대가 아니었대요.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서 그 뉴스 얘기를 들은 거고요. 이런 일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마련이죠. 옆에 있던 분은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옛날에 금고에서 애정행각 벌였다던 얘기 기억하지? 누군가 맞받아칩니다. 나는 창고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어.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가 2번째로 충격받았었던 그런 불륜 이야기인데, 그러면 ATM 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네? 아마 여기서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금고에서? 금고에 CCTV가 없나? 아니요, 있어요. 은행은 돈이 오가는 곳이라 금고뿐만이 아니라 모든 창구랑 진짜 거의 빈틈없이 CCTV가 다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직원인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거기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설명을 제가 좀 드려볼게요. 지점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지점에 왔다 갔다 하는 문, 창구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창구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고, 여기 뒤에는 책임자, 그러니까 뭐 팀장, 약간 높은 사람, 뭐 이런 격인 거죠. 여기에는 이제 객석, 손님들 대기 장소, 뭐 이런 식으로 TV 있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은행에서 금고라는 게 어떤 것에 있냐면 지점장실, 이렇게 개인 방 조그맣게 있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금고죠. 고객분들은 여기로 갈 수가 없어요. 막혀 있겠죠. 여기 다 막혀 있고 직원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이렇게 있고, 금고의 구조 자체는 이렇게 은행에서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되게 철저해요. 이런 게 외금고와 내금고가 있습니다. 여기 내금고에는 진짜 중요한 거, 현찰, 수표 뭐 이런 게 있고, 외금고에는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거, 발급되기 전에 통장, 보안카드, 철문이 있고, 들어가려면 금고 담당자가 다 있어요. 여기는 뭐 A 키 담당자, 여기는 B 키 담당자 해서 여기 내금고에 들어가려면 이 2사람이 키를 각각 하나씩 따고 들어가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여기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제한을 해요. 누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보통 모출납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여기 들어가서 필요한 거를 갖고 와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 이 사람한테 전달을 하고,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금고에 누가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를까요? 무조건 알죠. 여기서 이제 손님 응대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들어가는 거 보이고, 그래서 아마 업무 시간에는 이게 일어날 수가 없고, 그렇다면은 퇴근 후에 뭐 야근이라든지 일부 몇 명 사람만 있었을 때, 그런 여기서 이제 거사가 치러졌다면 최소한 2 중에 1명은 A 혹은 B일
확률이 높겠죠. 신기한 거는 이게 야근할 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쳐봅시다. 사람들이 다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금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자기들끼리 딴 데 가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원래는 아무도 몰랐대요. 그랬는데 은행에서 가끔 CCTV를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바쁘고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금액이 안 맞거나 전산상에는 예를 들어 통장이 뭐 10개가 나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직원들이 사용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8개다. 그러면은 2개가 안 맞죠. 도저히 못 찾겠으면 CCTV를 돌립니다. 금고 쪽에도 CCTV를 돌려봤는데 그런 거사를 치르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예. 아마 보시는 분들 다 그럴 텐데 왜 굳이 금고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밖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탄로 나면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텐데 그것을 굳이 이 금고에서 혹은 창구에서 그런 일을 벌이는지, 그러면 스릴이 더 있는 건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었던 적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는 제가 초대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이제 점심 먹을 땐가 은행에는 이제 누님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분이 막 대박 이러면서 막 다른 직원분한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신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저는 뭐 크게 관심은 없어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은행 셔터를 내리죠. 그때가 되면은 조금 더 여유는 생겨요. 어쨌든 앞에 바로 손님은 안 계시니까. 그때 갑자기 카톡에 초대가 됐어요. 띠링 하고 이렇게 나 뜨잖아요. 누구의 몇 명이 초대되었습니다. 초대를 하신 분이 그 카톡 사진 모아서 보는 게 있죠. 그걸 이렇게 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이 있어요. 여기 이제 모든 지점 사람들, 지점장님은 아마 안 계셨던 것 같은데 다수의 직원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분이 보낸 거에 어쨌든 얘기 요점은 뭐냐, 여기가 카톡 캡처본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A가 뭐라고 보내고 B가 뭐라고 보내고 사랑을 고백하는 뭐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은행에서는 대충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시를 기준으로 오전에 뭔가 사건이 터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9시 사건이 터졌다 라고 한다면 이 소식은 12시 전에 퍼집니다. 전국으로 다 퍼져요. 12시 전에, 점심 먹기 전에. 12시가 넘어가면 다른 직장의 친구들이 이 소식의 근원이 되는 회사 있죠. 그 은행에 다니는 친구들한테 팩트 체크를 요구합니다. 이거 진짜냐? 어떻게 된 거냐? 너무 궁금하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상 전국에 다 퍼진 거죠. 특히나 은행이 이런 게 소식이 빨리 퍼지는 게 첫 번째로 놀라운 점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분이 이 당사자들만의 그런 내용을, 어쨌든 최초 유포자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가 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A와 B가 있으면 이렇게는 뭐 불륜이라고 합시다. 왜냐면 이 C라는 사람이 모종의 이유로 B의 핸드폰을 입수를 해서 카톡을 보게 되고 A와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본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B의 카톡방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은행은 집단, 단체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연수할 때부터도 굉장히 동기들끼리 돈독하고 그들끼리 도와주고 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이 B의 동기 카톡방에 A와 B의 있었던 일, 그러니까 캡처했던 내용들을 뿌려요. 그러면은 B의 뭐 동기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라고 합시다. 이 10명 중에 한 명이 이 받은 내용을 다른 은행 직원한테 알리게 되는 거죠. 캡처된 거 그냥 띡 보내기 너무 쉽잖아요. 너만 봐 하면서 보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누군가한테 보내게 되고 또 보내게 되고 이런 식으로 몇 번 거쳐서 저한테까지 왔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A와 B는 그 조직에서, 그 회사에서 네임드가 되는 거죠. 누구나 알게 되는 슈퍼스타 슈퍼스타가 되고, 그나마 이런 거는 뭐 약간 카톡 캡처본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재밌는 거는 헛소문도 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카톡으로 오지 않고 뭐 행내 메신저로도 도는데, 예를 들면 본점에 도서관이 있거든요. 몇 번 섹션에서 A 대리랑 B 차장이랑 무슨 일을 벌였다더라. 그러면 또 이거는 엄청난 소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 야, 이런 일이 있었대, 본점에서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이제 뭐 모든 지점에서 막 사원 검색해서 뭐 A 대리, B 차장 검색해보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소식이 A랑 그 B한테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황당한 거죠. 뭐야,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둘이 아는 사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헛소문인 거죠. 그러면 누가 이런 헛소문, 거짓 이야기를 퍼뜨리는 건가? 사실 소문이라는 게 누가 처음 시작했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큰 비리나 사건 터진 다음에 바로 나오는 뉴스 기사가 뭔지 아세요?
유명 연예인 스캔들입니다. 뭐 한류 배우 뭐 A씨, 유명 가수 B씨와 뭐 몇 개월째 연애 중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혹자는 대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연예인이 시선 끌기 딱 좋죠. 그렇다고 합니다만 근데 그게 은행 불륜이랑 뭔 상관이야? 라고 하실 텐데 놀랍게도 은행에도 큰 선거가 있습니다. 노조 선거가 있고요.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면 은행 내에서 엄청난 힘을 갖게 돼요. 은행장과 독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노조 위원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컨대 어떤 후보의 약점이 막 소문이 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막 돌아요. 해서는 안 될 일을 그런 일을 했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막 돌면서 비난을 하다가 어느새 그 도서관 사건 같은 게 터지면 그 얘기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 헛소문으로 가장 득을 볼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는 상상력이 비루해서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은행에서는 왜 이렇게 불륜이 많이 일어날까요? 시중 5대 은행을 봤을 때 각각 은행은 모두 직원이 1만 명이 넘는 대기업이에요. 하지만 본점에서 일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1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지점에서 근무를 합니다.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 근무를 해요. 한 지점에서. 그러면 사실상 한 지점은 지점장을 필두로 한 중소기업에 가까워요.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서로 잘 알 수밖에 없고 은행 일이라는 게 자기만 혼자서 잘한다고 될 게 아니고 옆에 주변 직원들과 협업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점 간의 순환 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나도 언제든 갈 수 있고 옆 사람도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판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친하게 지내놔야 돼요. 그리고 은행 업무 특성상 서로 커버 쳐줄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아니 너네 무슨 각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일하던데 뭐 서로 도와줄 일 있냐 라고 하실 텐데 은행원이 업무 스팬이 진짜 넓거든요. 저도 5군데 회사를 다녀보고 여러 가지 직무들을 일을 해봤는데 은행원이 진짜 짜잘짜잘하게 해야 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전문으로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것들도 많고 저는 뭐 이 부분은 잘하는데 이 부분은 업무를 잘 몰라요. 이 사람은 여기를 잘 알고 이 부분을 잘 몰라요. 내가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 손님이 나한테 바로 와서 요청을 해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 사람이 전문가면은 메신저로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도와주는 일들이 생기면 굉장히 심적으로도 가까워집니다. 뭐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너도 바쁘고 나도 바쁜데 사실 시간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작은 일이 있을 때 뭐 고마우면 뭐 초콜릿이라도 하나 갖다 주고 뭐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이러면 또 이제 정이 오가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다루는 일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큰 만큼 도와줄 때의 감격 그런 것도 큰 것 같고요. 그럴수록 썸이 생길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들보다 제가 봤을 때 은행원들이 좀 깔끔하게 하고 다녀요. 여러분들 뭐 은행 잘 안 가시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대부분 은행원들은 외모에 꽤 신경을 씁니다.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이게 아니라 깔끔하게 옷 입고 뭐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그래서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호감이 생길 수도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 뭐 은행 불륜 왜 많은지 알겠어. 근데 그래서 너는 뭐 없음?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날이 눈이 진짜 많이 오는 겨울날이었어요. 제가 일했던 지점은 원래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곳은 아니었어요. 근데 유난히 그해 그 겨울 그때에는 눈이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그 전날부터 폭설이 예고가 되어 있었고 저는 원래 자차로 출퇴근을 했는데 이거는 차를 가지고 갈 게 아니다. 40-50분 정도 운전해서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 정도는 버스를 타고 가고 여기서부터 택시를 타서 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폭설이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도 일찍 나왔죠. 버스를 탔어요. 근데 버스도 엄청 느려요. 저희 지점은 대중교통이 막 잘 돼 있는 편은 아니라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다 자차를 가지고 다니셨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차가 움직이질 않는다 막 그런 얘기가 계속 카톡이 올라오고 와 저는 이제 버스를 내렸고 거기서 택시를 탈 계획이었는데 웬걸 택시가 당연히 없죠. 와 택시 못 타서 저는 엄청 난감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제가 있었던 데 근처에 차를 몰고 오시는 다른 여자 대리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같이 타고 갈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자기 운전하는 거 되게 무서워하신다고 해가지고 같이 차를 타게 되었고 평소 같았으면 뭐 30분이면 거기서 갈 거리를 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앞에서 눈을 치워줘야 가는데 차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는 동안 가만히 있진 않죠. 얘기도 많이 하고 근처에 뭐 상가 가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먹을 것도 사오고 지점 사람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배도 고픈데 그런 것도 먹고 하면서 되게 친해졌어요. 결혼하신 분이었고 뭐 이성적인 그런 거는 전혀 없긴 했는데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계기들이 꽤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면 그런 나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쵸,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
정말 유명 인사가 되죠. 은행에서. 처음 불륜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생각은 내가 그 당사자면은 회사 창피해서 못 다니겠는데? 였어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물어봤죠.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냐. 제가 다녔던 은행에서도 그렇고 다른 은행의 사례들에 대해서도 물어봤죠. 놀랍게도 모두 같이 짝이라도 한 듯 어느 은행이든 다 잘 다녀요. 직원들 사이에 스캔들 같은 게 터지면 회사에서는 그냥 인사 발령만 냅니다. 같은 지점에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둘이 갈라놓는다든가 그 정도가 다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승진도 잘하고 그 당사자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와 이거 진짜 쪽팔려서 회사 다니겠나 싶은데 어떻게 저렇게 잘 다니지? 생각을 해보면 은행은 관도도 딴 데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은행만큼 연봉을 맞춰주는 데가 없고 그래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제가 경험이 있는 건 아닌데 만약에 제가 지점에서 이런 네임드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된다면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분한테 이런 일 있었던데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그리고 그분의 사생활이 문란할 뿐이지 업무적인 능력은 또 완전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 지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이에요. 하나의. 이 작은 회사에서 사생활이 문란하다라는 것 때문에 뭐 업무에서 제외시킨다든지 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지점에 가는 피해가 엄청 크기 때문에 내팽개칠 수 없겠구나. 지점 입장에서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대신에 개인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지는 않겠죠.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은행은 불륜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랑을 꽃피우기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증거는 은행 이제 합격하고 나서 연수원에서 한 달, 두 달 동고동락하면서 동기들끼리도 커플이 많이 생기고 예쁘고 잘생긴 애들 위주로 그리고 같은 지점에서 만나서 두 분이 결혼하게 되는 케이스도 꽤 많아요. 제가 은행 다니면서 아쉬운 게 없었거든요. 뭐 만족스럽게 일했어요. 근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일했던 지점에서 만난 모든 여자 직원분들은 100% 다 유부녀였어요.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되나? 의도한 건가? 일부러 핫산 있는 데니까 너 오케이 너 유부녀만 골라서 보낸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갈 때 있었던 여자분들이랑 제가 마지막에 나올 때 있던 여자분들이 한 분 빼고 다 바뀌었어요. 근데 다 유부녀야. 제가 공단 쪽에서 일했고 뭐 야근도 많이 했었고 뭐 이런 거 다 괜찮아요. 이런 거 다 괜찮은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현타 오네. 이게 나라냐? 이게 은행이냐? 그래서 혹시 제 지난 영상에 나온 여성분들이랑 본인이 조금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오죠?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직 은행원으로서 개인 대출 한도를 많이 받거나 금리를 낮게 대출을 받거나 대출 잘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팁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